밀가루와 이스트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두 손은 하얀 가루로 덮여 있었고 반죽을 누르고 접을 때마다 가볍게 날리며 공기 중에 흩날렸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하고 싶어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고 연한 베이지빛 원피스 위로 연한 앞치마를 걸쳤다. 발에는 작은 굽의 아이보리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곳곳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뭐 해? 조용히 문가에 서 있던 그는 낮게 물었다. 고개를 들자 윤호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 보여? 빵 반죽. 내가 짧게 대답하자 그는 의자에 앉아 턱을 괴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처음 본다. 그 시선은 너무도 집요했다. 반죽을 접는 내 손끝, 뺨에 묻은 하얀 가루까지 놓치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보면 부담되거든. 나는 일부러 투덜거렸지만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갔다. 난 그냥 구경만 하는데. 혹시 반죽이 실패하면? 내가 요리를 못해서일 뿐. 윤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밀가루를 한 움큼 집어 그의 셔츠 쪽으로 가볍게 뿌렸다. 야. 그가 웃으며 몸을 젖히더니 손끝으로 테이블 위에 가루를 쓸어 올려 내 뺨에 살짝 묻혔다. 아이 참. 나는 놀라며 뺨을 닦았지만 이미 그의 손길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뺨에 스친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공평해야지. 윤호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부엌은 더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기운이 나를 감쌌다. 나는 긴장을 숨기려 애쓰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가루투성이었고 그 동작마저 서툴러 보였다. 혹시 내가 도와줄까? 넌 오븐도 못 켜잖아. 나 완전 무능한 줄 알지? 사실. 은근히 잘 알지도 몰라. 그의 시선은 진지하게, 그러나 장난기 어린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반죽을 나누어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가 어느새 내 손을 따라 움직이며 똑같이 모양을 잡았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오르는 듯 심장이 두근거렸다. 의외로 잘하네. 나 생각보다 재능 많거든.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오븐에서 예열음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반죽을 팬에 올리고 문을 열었다. 그는 조용히 곁에서 트레이를 잡아주었다. 그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확실히 계산된 듯 보였다. 오븐 문을 닫자 우리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섞여 들어가는 거리. 윤호의 손이 내 허리선에 살짝 닿자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말없이 웃었고 내 마음은 이미 들켜버린 것 같았다. 빵 반죽은 오븐 안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작은 불빛이 유리문 사이로 새어나와 부엌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하지만 내 눈길은 그 빛보다 곁에 서 있는 윤호의 움직임에 자꾸만 끌렸다. 이제 기다려야지.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의 작은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었고 셔츠 소매를 걷은 팔과 날렵한 손목시계가 묘하게 어울렸다. 나는 괜히 머리카락을 고쳐 묶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두 볼이 뜨겁게 달아오른 건 분명했다. 순간 윤호가 시선을 돌려 내 발끝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오늘 구두 예쁘네. 근데 밀가루 다 묻었어. 그의 시선은 내 발목을 따라 올라와 치맛단에 머물렀다. 가볍게 바람결에 흔들리던 원피스 자락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거. 원래 하얀색이라 잘 안 보여? 내가 변명하듯 말하자 그는 다가와 무릎을 굽히며 내 구두 끝을 손수건으로 살짝 닦았다.
손끝이 발목에 스칠 때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하고 싶어서.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나는 얼떨결에 뒤로 물러섰지만 싱크대의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윤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나와 눈을 맞췄다. 숨소리가 겹치고 부엌 안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너,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내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자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답했다. 심각해진 건 내가 자꾸 나를 신경 쓰이게 해서.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븐에서 띵 하는 소리가 울렸다. 긴장된 순간이 허물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아쉽게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오븐 문을 열고 뜨거운 열기를 마주했다. 아직 다 안 됐네. 나는 트레이를 살짝 당겨 확인하다가 뜨거운 공기에 놀라 손을 움찔했다. 조심해. 윤호가 재빨리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움보다 더 강렬하게 전해졌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내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본다. 그 말에 나는 뺨이 붉어지고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누가 당황했다고 그래? 그럼 지금 이 두근거림은 뭐야? 내 심장이 더 크게 울리며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흩날렸다. 순간적으로 그의 향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빵. 금방 다 될 거야. 나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윤호가 내 뺨에 살짝 묻은 밀가루를 엄지로 닦아냈다. 그 단순한 동작이지만 마치 내 모든 감각이 흔들리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리고 다시 오븐의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완성 신호였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누가 먼저 피할지 기다리는 게임 같았다. 따뜻한 오븐에서 막 나온 빵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서둘러 장갑을 끼고 트레이를 꺼냈지만 손이 살짝 떨려서 위험할 뻔했다. 다행히 윤호가 곧바로 내 옆에서 트레이 한쪽을 받쳐주었다. 두 손이 겹치는 순간 그 온기가 내 안으로 번져왔다. 이제 진짜 완성됐네. 내가 겨우 말하자 윤호는 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내 손에서 장갑을 벗겨주었다. 손목을 스치는 그의 손길이 지나치게 세심해서 숨을 고르는 것도 힘들었다. 작게 올려놓은 테이블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작은 빵들이 줄지어 있었다. 반죽 위로 하얀 밀가루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투박하지만 정감 어린 모습이었다. 맛은 어떨까? 윤호가 하나를 집어들더니 아직 뜨거운 김을 호호 불어 나에게 내밀었다. 너 먼저 먹어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었다. 겉은 조금 딱딱했지만 안쪽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 순간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혀끝을 감싸며 퍼졌다. 괜찮네. 내가 중얼거리자 윤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내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그는 자기 목도 한 입 먹더니 장난스럽게 내 입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묻었어. 내가 손으로 닦으려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손수건 대신 자기 손끝으로 가볍게 닦아주었다. 그 동작은 너무 짧았지만 나를 압도하기엔 충분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내가 작게 항의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흔들렸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한 손은 턱을 괴고 다른 손가락은 내 구두 굽끝을 장난처럼 툭툭 건드렸다. 이런 구두 너한테 잘 어울려. 그의 시선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 무릎, 허리선을 지나 내 얼굴에 닿을 때까지 나는 숨을 멈춘 채 서 있었다. 그렇게 보지 마. 왜? 내가 예쁘다는 건 사실인데. 그의 솔직한 말은 마치 직격탄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이 떨어지는 찻잔 소리가 은근히 떨렸다. 윤호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작은 부엌 테이블 위에서 우리의 무릎이 거의 맞닿았다. 공간은 더 좁아지고 공기는 더 뜨거워졌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피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피한 적 없어. 나는 본능처럼 부정했지만 그 순간조차 그의 눈빛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럼 왜 이렇게 긴장해? 방금부터 계속. 그의 말은 정확했고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내 손을 천천히 덮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단단했지만 힘주지 않고 조심스러웠다. 단순히 손끝이 닿은 것뿐인데 전신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기 힘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동시에 그 손끝을 더 오래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안에서 솟아올랐다. 이 모순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순간 거실 시계의 알람이 울려 우리 둘 다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씻기 전에 따라야겠다. 억지로 평정을 찾는 목소리였다. 윤호는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더 깊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저녁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옮겼을 때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번져 있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창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의 아련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가볍게 숨을 고르며 차를 따랐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은은하게 김이 올라왔다. 그런데도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호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와이셔츠 맨 위 단추가 풀려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은은한 빛을 반사하며 그를 더 편안하면서도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내 움직임을 따라가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루 종일 빵만 만든 거야? 그가 장난스럽게 묻자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빵이 뭐 어때서? 직접 만든 게 더 맛있거든. 그건 맞는데. 그는 찻잔을 들며 한 모금 마신 뒤 살짝 내려놓았다. 나는 내가 만드는 빵보다 내가 더 궁금한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은근히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치맛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오늘 입은 옅은 회색 원피스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앉아있을 땐 자연스럽게 다리가 드러났다. 그리고 발끝에 걸친 구두가 작은 긴장감을 더했다. 윤호의 시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선이 자꾸만 내려가. 그 말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다리를 꼬아 자세를 바꿨다. 하지만 그 동작이 오히려 더 시선을 끄는 듯했고 그가 피식 웃었다.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며. 그런데 넌 왜 계속 나를 시험해? 나는 작은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스스로도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소파의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지고 나는 점점 벽 모서리에 밀려 들어갔다. 그의 어깨가 거의 내 어깨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너랑 있으면 별것 아닌 일도 다 특별해져.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숨소리가 자꾸 빨라졌다. 애써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지만 결국 그 작은 소음이 들켜버렸다. 윤호는 가볍게 내 손등을 덮었다. 괜찮아. 내가 긴장해도 난 싫지 않아.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귀걸이에 닿았다. 오늘 일부러 고른 작은 은빛 장식이었는데 그는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듯 만졌다. 차갑던 금속이 그의 체온에 데워지자 온몸이 전율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뒤로 물렸지만 이미 벽에 닿아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윤호. 내가 그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머리카락 한 볼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며 창문을 스쳤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렸고 부엌의 작은 유리잔이 진동에 따라 덜컥 흔들렸다. 나는 놀라 작은 비명을 내질렀다. 윤호는 반사적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이상할 만큼 달콤하고 위험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와 나의 심장 소리만이 겹쳐 들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기가 나가버렸다. 순간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커튼 너머로 빛나던 네온 사인도 꺼져 있었다. 갑작스런 정적과 암흑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할 수 없었다. 암흑 속에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창밖의 번개가 간간히 번쩍이며 방 안을 잠깐 밝혔지만 곧 다시 짙은 어둠이 덮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윤호의 품 안에 더 파고들었고 그의 손길이 내 어깨와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낮은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가까이, 더욱 깊게 다가왔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은 그의 셔츠천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작은 구두의 힐이 바닥을 스치며 딱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마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윤호가 천천히 내 얼굴 쪽으로 손을 올렸다. 손끝이 뺨에 닿았고 그 부드러운 감촉이 온몸을 흔들었다. 이런 순간. 피하고 싶어? 그의 속삭임은 너무도 가까워서 나는 숨조차 들키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는지 끄덕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내 눈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을 피해 도망칠 수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그 따뜻한 접촉에 몸이 흔들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날 흔들 줄은 몰랐어. 나는 겨우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도 그래. 그 순간 번개가 창을 크게 스치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우리 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금지된 순간을 세상이 잠깐 들여다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내 허리를 당겨 완전히 끌어안았고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숨소리가 섞이고 심장이 부딪히며 모든 감각이 하나로 녹아드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작은 귀걸이의 금속이 그의 손끝에 스칠 때마다 내 숨이 얕아졌다. 내 원피스의 야른 천이 그의 손등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다. 모든 것이 과장된 듯 크게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불이 다시 들어왔다.
거실은 다시 환해졌고 우리는 그대로 멈춰 섰다.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황급히 몸을 떼려 했지만 윤호의 손이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선은 바닥에 떨어졌고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그때 부엌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빵! 나는 무심코 중얼거리며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오븐 안에 두고 잊었던 작은 반죽 하나가 완전히 검게 타 있었다. 나는 당황해 트레이를 꺼냈고 윤호는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또 잊어버렸네. 그의 웃음소리는 가볍지만 눈빛은 달랐다. 이미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윤호. 내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창밖에서 또 한 번 번개가 번쩍이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 안은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눈빛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이야기,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